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약을 한번 팔아볼 테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별의별 제안들이 다 오는데 그 제안들 중에서 몇 가지는 상당히 괜찮은 제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았던 제안은 어, 한 3억 원 정도 투자하면은 2억 5천 정도는 다시 돌려받고 그리고 매달 2,500만 원씩 받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 내가 들어간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면은 한 달에 2,500만 원을 벌 수 있다. 뭐 그 정도인 거죠. 이게 말이 되나 싶겠지만 아 그게 가능합니다. 제가 그게 무슨 사업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야 되니까 제가 제가 해야 되는 거를 알려드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 많은 성공파리들은 모순을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비싸게 막 받으려고 하고 저는 그럴 생각도 없거니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온라인에서 못 드리지만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무적 자립 또는 어, 더 이상 일 안 하고 놀고 지내도 되는 그런 걸 다들 원하잖아요. 건물주 되고 싶은 사람들 왜 건물주 되고 싶어요? 그냥 돈 생성되니까 건물주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주로 돈을 벌려면 예를 들어서 월에 2천만 원, 2,400만 원을 정도 번다라고 하면은 강남 부동산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냐? 약 80억 원 정도의 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월에 2,40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연 수익률이 약 3%고요. 서울이. 그리고 지방은 2%대입니다. 그 말인즉슨 3%대의 수익을 기대하려면은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던 어찌됐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대부분은 이 포트폴리오 재무적으로 옵션이 별로 없으니까 선택하는 게 집 사는 거, 예금하는 거, 적금 넣는 거, 주식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코인까지 사는 거 뭐 한 5개 되나? 근데 그거는 재무적 포트폴리오로서 가치가 거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특별하지 않다죠. 하나도 특별하지 않고. 이게 참 웃긴 게 사람들이 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많으면은 정말로 훌륭한 비즈니스의 기회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눈 앞에 있어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내 눈 앞에 있어요. 단편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벌었는데 그 1억을 지방의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1억으로 못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럼 대출을 껴서 아마 살 거고 설령 그런다고 해도 이자 내면서 되게 궁핍한 하루하루를 보낼 겁니다. 근데 저는 1억 원을 가지고 1년에 딱 5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모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1억을 갖고서 대출까지 껴서 지방에 아파트 산 사람.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 고통스럽겠죠. 집값이 올라도 팔기 전까지는 세금이 늘어나니까 고통스러워요. 반면에 1억 원을 투자했는데 매년 5천만 원씩 수익을 버는 사람은, 여러분 5천만 원 버세요, 연봉? 아마 거의 대부분은 연봉 5천 안 되실 겁니다. 왜냐면 중위소득이 3,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1억 원만 있어도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일하는 거는 중위소득 이상을 그냥 불로소득으로 얻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런 사업 모델이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알려드리진 않아요. 특히나 이런 온라인에서는. 왜? 그런 거는 소수한테만 허락된 정보고 소수에게만 그런 기회가 오고, 그리고 그걸 판별하는 데 들어간 코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들 중에서도 훌륭한 회계사들은 그런 기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의 큰 기업이건 적당한 기업이건 빅3 회계법인에 하고 연결 안 된 곳이 거의 없고, 그러다 보면 여러 형태의 사업 모델들이 다 정보가 들어와요. 물론 뭐 회계사마다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그래서 회계사들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면 본인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요. 하여튼 뭐 그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죽도록 일해서 언제 아파트를 살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 정도 모아가지고 될지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딱 1억만 모아보세요. 딱 1억만 모아놓고, 그리고 안테나를 넓혀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 좋은 사업 기회들, 투자 기회처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그 기회를 수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사기꾼들이 섞여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뭐 그냥 굴러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십 개 중에 거르고 걸러서 정돈된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게 뭐냐면은, 제가 대기업 분들도 그렇고 뭐 그냥 직장인 분들 어 그렇게까지 똑똑하다고 생각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흔히들 또래 집단, 또래 그룹에서 통용되는 지식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겠냐고요. 전부 다 집을 사. 전부 다 집을 산다. 그러면 그게 무한정 올라가냐? 무한정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멍청한 생각인데, 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고 대기업 다니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멍청한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천을 하니까 그게 정답인 것 같고 해서 영끌해서 사봤자 곡소리만 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아주 당당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반골 성향이 강해서 누가 뭔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믿진 않아요. 그걸 내가 검증하기 전까지는 확신 안 하는 거죠. 직접 가서 보고, 직접 그 문서를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그리고 나서야 확신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리스크를 걸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수가 가는 길이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역사를 보면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월급 모아봤자 뭐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한참 유행했던 게 욜로 이런 거였잖아요. 나한테 기회가 없을 거라고 단정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기회가 없어 세상에? 기회는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내가 못 찾고 내가 그거를 찾으려는 시도를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처를 찾는데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몇 퍼센트, 하루에 몇 분 정도의 시간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재테크를 잘하는 분들하고는 한 주에 몇 시간이나 대화를 나누시나요? 여러분 중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하고 한 주에 몇 시간,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대화를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들하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중에 독립해서 재무적으로 걱정 없이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죠? 왜, 왜 그 친구들에게 경제적 조언을 들으려고 하죠?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데? 그냥 좀 월급 잘 받는다고? 그 뭐 좀 좋은 기업 다닌다고?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기업 다녀서 버는 돈은 개인 사업해서 버는 돈에 비하면은 진짜 적은 편이에요. 개인 사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영업 말고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로 매출을 끊어야지만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가.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인맥과 내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면은 내 세상도 딱 그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도 보람이 없죠. 왜? 내가 이렇게 개같이 벌어도 노후 자금도 여유가 안 생기니까. 근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1억을 모았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벌 수 있는 모델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 1억을 모을까요? 안 모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모으고 싶겠죠. 설령 그걸 못 모은다고 해도 한 2천만 원씩 모은 사람 5명을 모아서라도 그걸 해보려고 하겠죠. 왜냐? 2천만 원씩 모아도 천만 원씩 버는 거거든요, 1년에. 결국은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 떠먹여 주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떠먹여 주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줘야지만 또 아는 것도 아니고, 뭘 배워야지만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나보다 현명하고 나보다 재테크에 능한 사람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만나서 인사이트를 극단적으로 넓히면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인맥이 넓어져요. 그럼 그게 사이클이 돼서 계속 더 넓은 더 좋은 인맥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젊은 세대의 분들, 저보다 어린 뭐 20대 분들, 또 직장인 분들, 뭐 30대에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직장 생활만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세상이 되게 넓은데 엄청나게 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 좁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방에서만 맨날 찍지만 이 방구석보다도 작게 살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 얼마나 많은 수십 개, 수백 개의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는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엔 이게 최고야. 그래서 뭘 합니까? 대부분 저는 들어가지도 않아 있는데 뭐 청년 주택인지 뭔지, 청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한테 청약 넣으라고 한 사람들 많았어요. 청약이면은 뭐 대박 난다.
저희 기준에서는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청약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낮은, 아니 확률은 낮고 돼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상품에 속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얘기 못해요. 왜냐, 이건 제가 갖고 있는 무기니까. 대신 근데 그럼 까봐라 할 수 있겠죠. 저는 까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그런 시장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주변에 의사 지인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개원한 변호사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회계사분이 있거나, 아니면 연애 1억 이상 버시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로 월에 5천 이상 버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그보다 좀 아래 단계의 수익을 버는 분들이라도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배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돌아가는 수많은 상품들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너무 쉽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사실 노하우를 다 말했어요. 제가 그럼 그런 분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저는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안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팔고자 하는 재화를 제가 먼저 살려고 했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제품을 살게. 내가 컨설팅 그룹 많이들 있어. 그러면은 컨설팅 그룹의 제품 내가 살게. 가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런 컨설팅 그룹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컨설팅 할 때 제 상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내 상품이, 내가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그러면 구매하는 동시에 세일즈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일방적 거래가 없는데, 이 사고가 고정되어 있으면은, 내가 식당에 가면은 식당에서는 내가 음식을 사는 입장만 되는 거지. 내가 어딘가에 가서 구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언제나 구매를 하는 거지. 아주 딱딱하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왜? Why? 예를 들면 식당에 가도,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이런 거 잘 관리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다음에 홍보해주겠다. 돈 안 받고 홍보해주겠다. 근데 여기서 홍보된 결과가 괜찮으면 나를 계속 써달라.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영역과 그 지평을 넓혀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도 되게 많아요. 왜냐, 모든 형태의 좋은 정보들, 희귀한 정보들은 유튜브나 이딴 곳에 안 올라가요. 성공파리 쓰레기 새끼들이 파는 데 없다니까요. 걔네들 컨설팅 비용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따로 뭐 받고, 뭐 비밀 유지 각서 이런 거 쓰고서는 실패해도 본인 리스크 하나도 안 받아요. 그렇게 파는 놈들이나 이런 퍼블릭에다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들은 본인들끼리 다 해요. 그리고 정말로 괜찮은데 추천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정보를 조금씩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포기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은행에서 돈을 산더미처럼 막 풀고 그러잖아요. 뭐 금리가 높아졌다고 해도 돈을 푸는 건 똑같습니다. 계속 화폐는 발행이 돼야 돼요. 무한정. 그 말인즉슨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지는 상황이죠. 그럼 그렇게 풀리는 돈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갑니다. 근데 그 누군가에게 갈 때 쉽게 가는 것과 어렵게 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받는 경우가 있고, 직통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는 내가 거의 마지막 순서로 돈을 받는 거예요. 위에서 다 잘라가고,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가장 안전하고 적은 금액을 받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에서 제일 적은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버는 방법이 직장인인 거예요. 근데 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투자 전략과 재테크 전략도 꼭 직장인 수준으로만 가져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월급 생활을 해도 의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그 사람들은 달라요. 애초부터 만나는 사람들의 폭을 더 넓히고, 그리고 그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더 괜찮은 것들에 공동 투자를 하기도 하고, 요즘 잘 나가는 산업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불로소득을 경험하고 나면은 어느 순간 불로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고,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냥 전업 투자자로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맘대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어린 시절에 알았으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다들 아시겠죠.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할 거야 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준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재테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잘 안 하는데요. 모순이죠. 너무 단순한 수준의 사고인데 이 단순한 사고를 깨지 못해요. 재테크를 제대로 모르고 재테크 옵션도 없어. 근데 나중에 노년이 되면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아마 근로소득이 더 높아지기는 매우 어렵겠죠. 되게 심플한 논리예요. 내가 옵션이 없고 내가 선택지가 없다? 도박판하고 똑같습니다. 도박판에서 호구를 못 찾았다? 내가 호구잖아. 여러분보다 더 멍청하게, 더 힘들게,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죠? 만약에 모른다. 그럼 내가 호구인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은 더 똑똑하게 돈을 벌고 있구나. 더 적은 노력을 갖고도 더 현명하게 돈을 벌고 있구나. 근데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라. 그럼 도박판에서 호구랑 다를 바가 뭐가 있죠? 전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당연히 내가 호구잖아.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대기업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이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게임에서 굉장히 아는 게 많다. 왜? 나는 지금 여기 속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삼성에 속해 있으니까. 뭐 내가 대기업에 속해 있으니까. 저는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묘미가 뭐냐면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대기업? 대기업 몇 년까지 다닐 건데? 몇 살까지 다닐 수 있는데 그 대기업을? 몇 살까지 그 근로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의 근로소득 이외에 수익수단을 창출하지 못한다면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에 의존해가지고만 생각한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곧 목숨줄이 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해 대부분의 동북아시아가 똑같지만은 부동산에 목숨 건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진짜로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나도 똑같이 투자를 하겠다? 정말로 멍청한 짓이죠. 가장 멍청한 선택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장 멍청한 선택지를 택하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세상에는 내 인생을 급변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들이 계속 발견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회는 찾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갈 때 마중물이 될 자금이 필요해요. 마중물이 될 자금이 없으면은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가 어디든 간 잘 건실하게 모으면서 모니터를 열어야 돼.
내가 수신하는 정보의 안테나를 활짝 열어서 정보를 활짝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잘못된 비즈니스 모델이다. 요거는 되게 괜찮은 투자처다. 판단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야, 사업에 투자하는 거는 그거 뭐 다 사기꾼이야. 다 안 돼. 부동산사, 강남 불패야. 애초에 강남 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돼? 거의 없어요. 대출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고 심지어 그 이자 부담도 엄청나죠. 그래서 세상에는 아주 치트키 같은 방법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치트키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기존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왜 온라인에서 얘기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얘기하냐? 오프라인에서도 저는 주변 지인들한테는 얘기하는데 저보다 어른들한테는 주로 얘기 안 해요. 왜냐? 사업 안 하시는 어른들은 이미 그런 귀중한 자산들, 시간들 다 쏟아버렸거든요. 아주 낮은 수익률의 투자처에 이미 다 날려버린 거예요. 기회를 이미 다 날려버렸고, 그분들이 투자한 것이 좋아지려면 젊은 사람들이 멍청하게 거기에 또 투자를 해줘야지만 그분들이 맨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죠. 너희들이 사줘야 내가 비싸게 파는데 못 팔잖아. 그러니까 열받죠. 분노하는 거죠. 전 재산이 거기 달려 있는데. 그러니 내가 기회를 모르면 지금 호구입니다. 내가 이 판의 흐름을 모른다면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불로소득이 내 근로소득을 뛰어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불변입니다. 재테크 옵션을 찾으셔야 돼요. 최대한 다양하게. 그리고 그 와중에 수많은 사기꾼들을 만날 텐데 그 사기꾼들에 대한 검증과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전 그래서 그런 재테크의 게임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거는 제 주변에 대부분의 제 또래보다 언더는 대부분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저희 형님들이나 누님들도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벌고 쓰고 아프다? 쉴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거예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이 없어요. 왜냐? 빚을 갚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수단이 없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구체적인 상품을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런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라치지 마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를 직접 찾아오세요. 연락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한 말이 사실이면은 저한테 돈을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정보를 그냥 공짜로 주고 싶진 않으니까. 제가 말한 게 전부 사실이면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싶다. 내 눈으로 체크해 보고 싶다. 체크하게 해드릴게요. 대신 제 시간이 쓰이니까 제 시간에 대한 비용은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당당한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 영상은 뭐 사실 900원만 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족, 지인 다 보는데 제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다 증명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거 제 말이 거짓이면 이거 다 팔아서 그분한테 다 드릴게요. 이 옷 이런 것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치트키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기회로 보여요. 다. 금방 하면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겠죠. 근데 상호님은 그럼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좀 이상한 삶을 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면에서 이상한 선택을 했는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다 얘기는 못할 것 같은데, 어, 나중에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지만, 쉬운 그런 길을 저는 아직까지 잘 안 택하면서 왔어요. 어찌 보면은 좀 가오가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간지는 나지만, 어, 좀 리스크가 컸던 것들에 많이 시도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많이 서운하고 억울한 순간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도 사실 아무렇지 않은 게, 저는 그런 치트키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제 별로 아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 뭐 돈 못 받은 게 뭐 몇십억씩 쌓여 있어도 그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들 뭐 하고 사나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다 깜빵 갈 사람들이니까 천천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다 증명하면서 살 거니까 꾸준히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도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인생 살면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악착같이 1,500만 원씩 모아서, 또는 2천만 원씩 매년 모아가지고 1억 만들던 5천만 원만 만들던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현명하게 투자해서 불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계속해서 기회를 탐구하면 돼요. 그러면 90% 이상의 사람들은 제일 쉬운 길만, 모두가 아는 길에만 투자를 하고 모두가 아는 방법으로만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고, 제가 그 비밀을 지금 다 뻥인지 아닌지는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